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로 꼽히는 고대 로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라는 이 작은 도시가 오늘날 우리 세상의 기틀을 다 마련할 만큼 그렇게 거대한 문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로마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던 도시국가가 어떻게 지중해를 자기네 호수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엄청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로마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과감한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자신들을 다스리던 왕을 내쫓아버린 거죠. 군주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나라의 주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레스 푸블리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나라는 왕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 와, 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로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엔진이 된 거죠. 로마 사람들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원로원이 국가의 큰 방향을 딱 정하면 매년 새로 뽑는 두 명의 집정관이 정부랑 군대를 이끌게 한 거예요. 서로를 계속 견제하면서 누구 한 명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정말 정교한 권력 분산 시스템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공화정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로마는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바로 당시 지중해의 최강자였던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이었죠. 특히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를 꺾으면서 로마는 드디어 지중해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거대한 힘에는 항상 큰 문제가 따라오는 법 아니겠어요? 정복 활동으로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부가 오히려 로마를 안에서부터 갈라놓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얻은 땅이랑 부가 전비 소수의 귀족들한테만 쏠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로마 사회가 내부에서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 한 명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네, 그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정복하면서 완전 국민적인 영웅이 됐는데 원로원은 그의 인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죠. 결국 카이사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루비콘 강을 건너버립니다. 이건요, 그냥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 선언이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내전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어요. 카이사르는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승리가 결국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겠죠. 브루투스? 로마죠? 아, 이 마지막 한마디.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깊은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비극적인 암살 사건 하나가 로마의 역사를 그냥 통째로 뒤바꿔버립니다. 네, 카이사르의 죽음은 그냥 한 명의 권력자가 암살당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의 공화정이 바로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공화정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화정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나타나 완전히 새로운 통치체제를 세웁니다.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제정이 탄생한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거죠. 그는 스스로를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로마 최초의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인 통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 끔찍했던 내전으로 완전히 엉망이 됐던 로마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시작한 이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평화가 무려 20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200년.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몇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 황금기였던 거죠. 물론 이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유지됐습니다. 유럽에서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영토가 로마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였고요. 제국 구석구석을 잇는 도로는 마치 우리 몸의 혈관처럼 뻗어나갔고, 거대한 수도교는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들, 이건 뭐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로마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 옛날 제국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로마가 우리 세상에 남긴 그 엄청난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가 남긴 유산은 정말 많지만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걸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 둘째는 공학, 그리고 셋째는 언어입니다. 바로 이 3가지 기둥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구 문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무죄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게 사실은 로마법에서 시작된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로마의 법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법정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빼놓을 수 없죠.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는 오늘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같은 수많은 유럽 언어의 어머니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언어라는 형태로 여전히 우리 곁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셈이죠. 이렇게 쭉 훑어보니 어떠세요? 정치 시스템부터 법, 언어, 심지어 우리가 걷는 도로의 개념까지 로마의 영향력은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마의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마치고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